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딩 소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렵게 이 자리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위해서 MCT 선수분을 모셨습니다. 와! 바로 탑스피드의 GC인가? 아니요, 도메스티크. 탑스피드의 자칭 도메스티크? 제가 생각하기엔 GC라고 생각을 하는데 탑스피드의 GC를 맡고 있는 류금찬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짝짝짝짝! 제가 간단하게 류금찬 선수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지금 탑스피드 팀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 작년부터 뛰었나요? MCT는 더 오래전에 뛰었고 아, 네. 이제 전역을 작년에 했죠. 아, 전역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죠. 원래 MCT를 뛴 지는 좀 오래된 친구인데 군대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류금찬 선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데 제 남자친구도 MCT 선수잖아요. 주성준 선수. 성준이를 처음 응원하러 갔을 때가 무주 챔피언십이었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여가지고 MCT가 계속 안 열리고 우주 챔피언십이 S리그, D리그 상관없이 통합으로 열렸던 적이 있어요. 응원하러 무주를 딱 갔을 때 무주 마지막 피니시에서 류금찬 선수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도메스틱으로 윤중원 선수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나서 되게 멋있게 들어오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남았었는데 그때 그 선수가 류금찬이었다. 약간 이렇게 알고 나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너무 사설이 길었고 그래서 이제 류금찬 선수가 그때 무주 때 이후로 군 입대를 하고 작년에 제대를 하고 팀머신. 팀머신에서 이제 1년 더 MCT를 뛰고 올해부터 탑스피드에 입단을 해가지고 탑스피드 선수분들과 함께 그렇죠. 네 뛰었습니다. 입대 전날이었잖아. 맞아요. 우주 챔피언. 입대 하루 전. 21년도. 입대 하루 전날 제가 류금찬 선수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MCT 선수를 등록을 하고 활동한 지 몇 년 정도 되셨죠? 제가 2018년도부터 이제 팀머신이라고 청주, 세종, 대전 이쪽 부근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쪽 팀에서. 거기에서 18년도부터 이제 19, 20, 21, 또 이제 21년 11월에 이제 군대를 가고 이제 23년 5월 달에 이제 전역을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음성부터 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21년도가 무주 챔피언십 때였죠. 네. 그때 이제 류금찬 선수가 입대 하루 전날이었었는데 입대 하루 전날인데 그 자전거를 타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경례를 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처음으로 그 현장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던 친구랍니다. 근데 이제 또 탑스피드에 입단을 하고 탑스피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성준이랑 엄청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저랑도 많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자주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굉장히 잘 타는 친구이고 굉장히 잘 타는 선수여서 순위가 어떻게 되죠? 전체 이번에 마무리 졌을 때 기준으로 이제 MCT 종합 순위는 전체 5등이었고요. 원래 예상이 없던 창녕 때 입상 전체 3위 하면서 다들 사람들이 뭐 GC라 뭐다 했었는데 애초에 그게 목표가 아니라서 뭐 이번에 계속 팀플레이 하면서 뭐 그 이후 영주, 양양 이런 대회들에서는 이제 성적을 그렇게 신경 안 썼더니 전체 5등 정도. 전체 5등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 굉장히 겸손한 친구네요. 5등 정도라. 뭐 마음만 먹으면은 저희 팀 형들 다 1등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뭐 5등 정도면 본인에 대한 욕심은 없나요? 본인 성적에 대한 욕심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해보면 뚜르드 경남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성적을 제가 거두진 않았고요. 네. 저희 팀이 거뒀습니다. 그러면은 뚜르드 경남 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개인 순위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일단 1일차는 20 몇 등인가로 들어왔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때는 뭐 체인이 빠지고 뭐 그런 기재 트러블 때문에 이제 성적 같은 거는 많이 밀리고 시간을 많이 잃은 상황이라서 이제 일단 첫날에 사실상 GC 순위는 거의 다 갈림이 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일차 때는 제가 낙차를 하고 뭐 또 그렇게 해서 완주를 했으니까 그때도 거의 20등 가까이 됐어요. 10 몇 등? 그러다가 이제 3일차 때 아마 7등인가 8등인가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서밋 피니쉬에 뭐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일 최근에 마친 대회가 뚜르드 경남이잖아요. 뚜르드 경남에서의 에피소드를 조금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아쉬웠던 거 먼저 얘기해주세요.
아쉬웠던 거라면 일단 당연하게도 첫날차 뭐 기재 트러블로 인해서 이제 저희 팀의 메인 GC 어떻게 보면 GC들이죠. 현재형이나 지명이 형, 성준이 형 뭐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했다는 점. 사실 케어보다는 그때 팀 순위를 꽤 많이 잃었었어요. 저가 목표했던 거는 좀 1차가 팀 순위였었는데 그때 좀 시간을 많이 잃으면서 그때 많이 아쉬워했죠. 제가 2일차, 3일차, 4일차 때는 그냥 워낙 평범한 레이스 마냥 흘러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은 다 했는데 일단 실력도 부족했고 준비하지 못한 게 좀 더 아쉽지 않았나. 그러면은 크루즈 경남에서 가장 좋았던 점? 좋았던 것? 좋았던 경험. 네, 좋았던 경험. 일단 팀 1등 했던 그 순간이 가장 좋기는 했죠. 그렇네요. 그때는 막상 다 행복했는데 지금 뽑으라고 하니까 또 기억이 안 나네. 매 순간순간이 행복했죠. 그러면은 마지막 크루즈 경남에서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들이나 에피소드가 혹시 있나요? 일단 이 스테이지, 아무래도 이 스테이지 때 제가 넘어진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제일 중요한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제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첫날에 힘을 좀 쓴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힘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 팀 현재 형이나 중요한 사람들의 어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케어하고 그런 백업 같은 그거가 좀 사실 부족했어요. 힘이 많이 좀 딸려가지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앞에 그 괴물 같은 윤중원 선수나 오종원 선수 같은 사람이 막 게임을 휘어잡고 있는 걸 보니까 저도 그때 조금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거나 이 형들을 더 백업했다면 저기 멋있게 타고 있는 사람이 우리 형들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내년에는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살짝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류금찬 선수가 주당 평균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잘 안 타는 시즌이긴 한데 보통 본 시즌 때 주당 몇 시간 타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마일리지로換算했을 때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일단 목표는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잡고 가고 있고요. 거리로 따지면 한 500km? 500km 정도?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다 필드만입니다. 로라는 제외예요. 다 그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딱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훈련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너무 재밌는 라이딩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컨디션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짜는 편입니다.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타면은 예상했던 훈련을 하는 일이 거의 없고 그냥 재밌게 즐기다가 평일 되면 이제 평일 때나 가끔씩 SST라든가 그런 걸 필드에서 하는 편입니다. 평소 훈련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그런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평소 훈련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일단 저는 같은 코스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타는 편이에요. 근데 그 코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공략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80km의 상승고도 1000짜리 코스다. 그럼 이제 언덕이 제가 타는 코스 기준으로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고 낙타등 한 10km 구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어떨 때는 언덕에서 거의 막 피크 파워 찍듯이 한번 넘어가서 이제 그 이후에 최대한 시간을 체력을 안배하면서 막 타서 이제 한 2시간 40분 안으로 끊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떨 때는 다운힐까지 페달을 굴려가면서 해본다든가 에어로 자세에 집중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더 빠른 쪽으로 최대한 와트도 와트인데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찾는 걸 훈련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 먹는 거랑 그 영양분 섭취 이런 거에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액정을 많이 두는데 류금찬 선수도 그런 편이신지 아니면 그냥 먹는 편인지. 저는 일단 식단은 절대 안 합니다. 일단 보충제까지도 거의 안 먹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먹는 거라고 해봤자 베타알라닌이랑 비타민, 종합 비타민 정도만 먹는 편이고 식단 같은 건 제가 원체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안 합니다. 어쨌건 식단은 절대 안 합니다. 평소에 식단을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는 조금 더 다른 디테일한 질문을 하면은 1시간당 섭취하는 그 탄수화물의 양이 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일단은 라이딩 중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면서 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근데 그 전날에 이제 솔직히 탄수화물도 뭐 라이딩에 따라서 라이딩 강도에 따라서 섭취해야 되는 전날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이 다른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일단 다 때려놓고 보자주의. 그러니까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오버되더라도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보통 라이딩을 할 때 그러면 설탕물 이런 거 안 드시잖아요. 네. 라이딩 할 때 파워젤을 몇 개 정도 드세요? 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파워젤은 시합 아니면 안 먹어요. 아. 파워젤은. 근데 이제 젤 말고 간단히 씹을 수 있는 뭐 다양한 걸 뭐 찾아보고 있긴 한데 뭐 떡이라든가 젤리라든가 뭐 그런 뭐 에너지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뭐 먹는데 저는 젤리 쪽들이 요즘에는 좀 그래도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젤리 같은 걸 그냥 솔직히 1시간에 그냥 한 봉지 정도만 생각하면서 빡센 운동할 땐 1시간에 한 봉지 뭐 많으면 40분에 한 봉지 정도 생각하면서 그냥 먹는 편입니다. 오늘도 젤리를 드시더라고요. 젤리 네. 맛있고 타는 사람들은 그냥 탄다. 그리고 그냥 뭐 파워젤은 대회 때 먹는다. 그렇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변을 한 소감과 기변한 자전거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그걸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경남 이스테이지 때 낙차를 한 이후로 이제 자전거가 꽤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아무래도 기변을 하는 게 더 싸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좀 저는 돈이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적당한 가격 대비 이제 좋은 성능을 최대한 낼 수 있는 브랜드나 뭐 그런 비인기, 제가 또 인기 브랜드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인기 브랜드들 중에 찾다 보니 이제 소나누님께서 이제 추천해주신 민스페이스, 이거가 SLC3라고 최근에 나온, 비교적 최근이에요. 거의 8월 말 그때쯤에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 나온, 어떻게 보면 아주 따끈따끈한 프레임이죠. 그래서 되게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제 막 해외 후기라든가, 일단 국내에서는 아예 없었고요, 후기나 이런 게. 이제 뭐 해외에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막 아직까지는 팔리고 다양하게 소개된 브랜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스펙만 설명하자면 이제 프레임 전체 도색 전 무게가 699g으로 이제 거의 700g 살짝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포크도 한 400g 정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초경량 프레임에 속하는 편이죠. 이제 가격은 총 한 270만 원 정도 프레임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연습일 세팅 기준으로는 저도 이건 다시 한번 재봐야 되긴 하겠지만 7.5, 6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시합 때 하는 세팅은 7.27, 7.3 그 정도 나오는 정도로 이제 되게 가벼운 편에 속하는 프레임입니다. 되게 경량을 따로 하지 않았음에도 일단 그 무게가 나오는 거에 저도 일단 감탄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성이랑 이 타는 맛이 되게 좋아요. 제가 뭐 다양한 뭐 브랜드나 기암급 이런 거를 타보진 않았는데 일단 이 구성, 그러니까 울테그레가 제 이제 구동계가 막 듀라이스급 완전 최상급이 아니라 울테급에다가 이제 뭐 그렇게까지 다양한 곳에다가 경량 투자를 안 한 것 치고는 무게가 제가 타본 자전거들 중 두 번째로 가볍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일단 림브 시절이라 원체 말도 안 되는 거고, 디스크 중에선 제가 제일 가벼운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타보니까 일단 가벼운 프레임들의 단점이라고 하면 뭐 무르다든가 아니면 뭐 에어로를 막 포기했다든가 뭐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찾아본 그런 데이터나 뭐 이것저것 제가 타본 경험 바로는 되게 잘 잡았어요. 이게 에어로는 사실 제가 이거를 데이터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막 말은 못해도 일단 제가 탔을 때 기준으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냥 에어로 모델, 뭐 제가 타본 에어로 모델이라 해봤자 림브 이제 6세대 마돈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냥 이건 진짜 뭐 개인적인 그겁니다. 뭐 실제로 데이터가 그랬다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랑, 그리고 이제 댄싱, 뭐 힘을 줄 때 막 아니면은 고파워로 이제 뭐 10분 이상 밀어볼 때라든가 그럴 때 진짜 힘은 있는 족족 다 받아주고 되게 경쾌한, 가벼운 프레임 특유 나오는 그런 경쾌함이 있고, 그런 것도 되게 얄쌍하게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강점들이 좀 있어요. 탔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지, 뭐 포일이 아니긴 한데 포일에는 이런 거 보면 막 시스테인이나 이런 거 넓게 돼 있어서 똑같은 강성이라도 이게 넓은 상태의 이제 그런 카본 배열과 막 이런 동그라미와 뭐 그런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타는 맛은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타본 것 중 가장 잘 나가요.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양하게 지금 아직 시합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정확히 막 레이스식으로 더 몰아서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한 2-3주 타보면서 느낌 많은 그런 것들은 확실한 편이다. 가격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강추합니다. 진짜 물건이에요. 이건 솔직히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막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은 막 뭐 돈 받았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이건 그냥 사람들이 많이 타서 좀 유명해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정도로 되게 좋은 자전거입니다. 인스페이스 프레임이 SLC3. SLC3가 이번에 나와서 더 경량이 돼서 나왔는데 그 경량 프레임의 단점이라고 하는 게 약간 무르거나 뭔가 그쵸. 통통 튀는? 뭔가 날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성준이도 이거를 뭐 잠깐 타보긴 했지만 엄청 강성이 네. 있다고 막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었는지 궁금했는데 류금찬 선수가 이제 실제로 타보니까 강성도 있고 되게 힘도 쭉쭉 잘 받아주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피드백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인터뷰를 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도 뭐 자전거가 유명해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 비인기 브랜드를 좋아해서 근데 되게 추천할 만합니다. 가격부터 해가지고 다 괜찮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 뭐 제 자전거 윈스페이스 SLC3가 궁금하면 뭐 인스타로 따로 저한테 DM을 하면은 제가 되게 이거는 진짜 진실되게 막 DM을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어지간해서 DM 같은 걸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건 그만큼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심 담은 DM이 올 그쵸. 수도 있겠네요. 이건 뭐 여성 상관없어요. 나이다 보니 그건 오면 좋겠지만은 오진 않을 수도 있으니 네. 뭐 멋있잖아요, 류금찬 선수. 그렇죠. 저 멋있죠. 저는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장점만 소개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걸 타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뭐 이렇게 느껴졌던 것도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없진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일단은 얘가 타이어가 최대 32C 지원이 되면서 뭐 공기역학이랑 이런 거 고려해서 얘네가 프레임 포크 같은 거를 되게 넓게, 그러니까 옛날 프레임은 막 이렇게 휠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넓게 배치를 해놨단 네. 말이에요. 이제 포크를. 근데 이제 그거에서 나오는 특유의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힘이 이 빠릿빠릿한 이렇게 탁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뭐 요즘 어떻게 보면 흔한 트렌드들의 단점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프레임들이 넓다. 되게 많아요. 지금 BMC 최신 시리즈 그 팀머신 R인가? 그것도 이런 식으로 넓게 포크 부분만 넓게 나오는데 이게 느낌이 막 다른, 그러니까 좀 좁거나 그냥 정상적인 프레임을 탔던 사람은 그 부분이 초반에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저는 다운일 때 일단 눕히는 감 잡는 타이밍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겨울이라 또 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저 같은 이제 좀 뇌피셜 자물리 애들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단점이라고 할 게 저는 아직까진 찾지 못했어요. 뭐 그나마 뭐 단점이라는 게 비인기 브랜드? 비인기 브랜드. 네. 아직까지는 다 만족스럽게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타보고 제가 롱텀 리뷰를 혹시 어땠는지나 이런 거를 또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제 제 최상의 몸이랑 그리고 이제 뭐 날씨나 이런 거를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여름 때라든가 제 몸이 좋을 때 해서 데이터 막 뭐 기록 비교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건 아마도 더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뭐 앞으로 이거 타고 이제 성적으로 증명해야죠. 네, 제 바람으로는 이제 내년 25년도 MCT 준비하면서 이제 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자전거를 타고 입상도 하고 또 단상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런 응원하는 마음과 바람도 있고 그래서 또 한 시즌을 그러니까 1년 내에 한 시즌을 잘 타보고 나서 우리 내년 22월 이쯤에 한번 다시 다 영상을 찍어보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기변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기변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 마지막 질문은 내년도 그 MCT를 준비하면서 내년도에 대한 다짐 한마디 해주시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내년까지는 저는 아직 MCT에서 팀 성적을 원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때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흘러가겠지만 가능한 좋은 성적 거둬봐야죠. 일단 첫 번째는 팀 순위라는 거. 저희 형들이 이제 더 펼칠 수 있게끔 이제 제가 백업을 더 열심히 해봐야죠. 본인의 성적과 아니면 본인의 목표 이런 걸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그건데요. 아 없어요? 그러니까 제 목표와 꿈이 형들이 더 좋은 성적과 이런 걸 낼 수 있게 백업을 잘 받쳐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